네, 크로마틴 이뮤노 프리시피테이션으로 DNA 조각을 모아서 그 DNA 조각을 이제 NGS로 시퀀싱해서 그 리드들을 이제 게놈에다 매핑을 하면 그 TF가 결합했던 그 DNA가 결국 TF가 DNA의 게놈의 어느 부위를 물고 있었는지 그걸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이제 칩식이라고 부릅니다. 칩식. 이 NGS가 나타나기 전에는 개발되기 전에는 이제 이것을 마이크로레이를 이용해서 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통상적으로 트랜스크립션 팩터는 유전자의 그 트랜스크립션이 시작하는 스타트 사이의 업스트림에 있는 프로모터 부위에 이제 바인딩을 해서 트랜스크립션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위로 올라가서 TF가 바인딩하면 그 다운스트림에서 바로 다운스트림에서 이제 트랜스크립션이 스타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랜스크립션이 스타트하는 사이트의 업스트림 파트가 이제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인식하는 부위가 되고 트랜스크립션 팩터 바인딩 사이트. 트랜스크립션 팩터 바인딩 사이트가 이제 프로모터의 이제 일부분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프로모터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전사인자가 인식하는 부위를 이제 프로모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프로모터 부위의 서열을 이제 미리 합성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DNA 칩에다가 심어 놓습니다. 심어 놓고 이 크로마틴 이뮤노 프리시피테이션으로 모은 DNA 조각을 거기다가 이제 하이브리다이즈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정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바인딩했던 그 DNA들이 이제 그 심어져 있는 수많은 프로모터들 중에 이제 자기 짝을 찾아가겠죠. 그래서 어디서 빛깔이 나는 거, 색이 나는 건지를 보고 지금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바인딩했던 그 DNA들은 사실은 어떤 그 프로모터에서 온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칩 또는 칩 온 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칩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칩에서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 방법을 한참 썼었습니다. NGS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이 방법은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가 칩에다가 DNA 칩에 심어 놓은 프로모터에 대해서만 이제 조각을 할 수가 있겠죠. 새로운 프로모터를 알아낼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NGS를 이용한 칩식은 이런 제약 없이 새로운 우리가 찾은 DNA가 어디서 왔는지 그냥 시퀀싱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니까 새로운 위치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 아래 그림은 지금 이제 FOXA3라는 이제 전사인자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있습니다. 그 트랜스크립션 팩터의 엔티바디로 취입을 해서 크로마틴 이뮤노 프리시피테이션을 해서 그걸로 이제 칩식 시퀀싱을 하고 그것을 게놈에 매핑했더니 지금 이제 그 여기 1번 염색체의 이 위치에 그 리드들이 이렇게 쫙 매핑이 된 거예요. 여기 그 색깔이 이제 두 가지 색깔이 있죠. 주황색이 있고 약간 파란색이 있는데 이거를 확대해 보면은 주황색은 이제 순방향으로 매핑되어 있는 리드들이고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매핑되어 있는 거고 이 파란색은 이 역으로 매핑된 리버스 스트랜드에 매핑된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여기 이렇게 피크가 갈라져 나오죠. 그리고 이게 이제 FOXA3가 실제로 바인딩하는 자리는 이제 그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거를 이제 FOXA의 시그널로 변환시키면 이 검은색이 되는 건데요. 검은색이 바로 이제 FOXA가 바인딩하는 그 확률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도대체 뭐냐 자세히 들여다보면 게놈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A4A2라는 유전자에 그 유전자는 이제 역방향으로 코딩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쪽이 그 5' UTR이 되겠죠. 이쪽이 5' UTR이고 저쪽에 이제 3' UTR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이제 게시 코돈이 되겠죠. 근데 그 첫 번째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엑손이죠. 트랜스크립션 스타트 사이트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트랜스크립션 스타트 사이트를 포함해서 그거의 약간 업스트림 쪽에 이제 바인딩을 많이 한다는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프로모터가 되겠습니다. 이 프로모터 부위에 바로 이 FOX A3가 결합해서 이 A4A2를 발현시키는. A4A2는 그 간에서 그 HDL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HDL 합성에 이제 관여하는 그런 단백질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거에 이제 이 FOX A3가 영향을 줘서 이제 그 발현을 유도하는 그런 전사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FOX A3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취입식하는 거에 어떤 한 부분만 보여드린 거고요. 이 FOX A3는 이제 A4, A2 말고도 또 많은 유전자들을 이렇게 조절합니다. 그럼 그런 유전자들의 프로모터 부위도 하나같이 FOX A3가 가서 달라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가지고 취입해서 크로마틴 이뮤노프리시테이션을 해서 NGS 런을 하고 그걸로 그 트랜스크립션 팩터의 타겟 사이트들을 쫙 스크리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칩식은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내가 보고 싶은 가지수만큼 칩식 런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이 칩식은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바인딩하는 거는 또 어떤 셀이냐,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세포에서는 지금 전사인자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 전사인자가 발현이 안 됐거나 이래서 아니면 그 이유는 이제 그 타겟 유전자가 그 세포가 필요로 하지 않아요. 아까 그 2만 개 유전자 중에 한 1만 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특정 세포는. 근데 그 세포가 필요로 하지 않는 그 유전자에 대한 조절 인자는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이제 칩식이 타겟에 달라붙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컨텍스트에서 지금 어떤 유전자를 필요하냐에 따라서 적절한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발현이 돼서 그 타겟 진들을 이제 전사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타겟 진들을 이렇게 칩식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가지고 한 번에 NGS 런을 해서 그 타겟들을 동시에 발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과제가 하나 나가는데요. 이 과제는 지금 이 피크가 왜 둘로 이렇게 갈라져 나오느냐, 그것이 이제 과제가 되겠습니다.